저는 지금 농재업 손해평가사 간담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2021년 제7회 손해평가사 합격자는 2,000명이 넘습니다. 올해 활동할 전국 손해평가사는 4,000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제7회 광주 전남 손해평가사는 급작스런 손해평가사의 증가로 인한 올해의 손해평가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궁금증에는 손해평가사 증가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대처 방안, 그리고 협회 요청사항, 이에 따른 기존 평가사와 현 평가사의 공정한 업무 배정과 방침, 교육 제도에 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궁금증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저희 지금 전남지에 임원들이 15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달 말경에 감사 두 분이 뽑아지시면은 총 17명의 그 운영위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장님들하고 이렇게 그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 합격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합격하신 순간에 우리는 다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충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7회 회장님도 뭐 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7회 대표로 계신 분들하고 12월 17일 날 한번 만났었고 또 그 뒤에 한 일주일 전에 또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렇게 농지업에서 어떤 7회생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많은데 진짜 그러냐 하고 이렇게 저한테 와서 문의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또 일부 그걸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의문에 대해서 해소되는 답변도 조금 있는데 그건 차차로 해가면서 할 거고, 저희는 우리 7회생들 합격하신 거 대단히 축하드리고 또 우리 농재업을 택해 주신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있습니다. 저나 우리 임원들이나 뭐 봉급받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4시간 쪼개가지고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무엇을 해달라,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농지업에 같이 와서 같이 활동하면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누려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지 왜 나는 뭐 이렇게 안 해주느냐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참하고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원래는 이런 자리를 우리 지에서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에 간판을 달고 일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상당히 구별로 모임을 이렇게 하면 어찌겠냐 해서 그것도 감사하다. 내가 100번 참석해서 오해를 이렇게 씻어드리겠다 했는데 사실 원래 오늘 서울협회에서 사무총장님하고 또 신 팀장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일하실 때 서포트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참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 협회 감사하고 이사 선거가 이번에 22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이고 거기 간사인데 어제 선관이 구성이 돼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선거관리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정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회의 날짜가 겹쳐서 원래는 오늘 꼭 참석을 하겠는데 그런 점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간담회 질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우리 7회 회장님으로부터 제가 한 8가지 사항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실 때 지금 우리 그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따면은 일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법인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손해사정사협회라는 데가 있고, 우리 사단법인 농업재보험협회라는 데가 있고, 저희 이제 속칭 줄여서 농재협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소속되어야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을 이렇게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 군데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해사정법인, 여기는 손해사정사가 대표로 있으면서 거기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일을 주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거기는 일에 대한 일당 개념이 아니고 그 급여 생활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봉급 생활자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이 있으면 그쪽을 선택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개인회사 개념이 있고 영리법인 개념이다 보니까 좀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제약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가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또 더 많은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만 모여서 조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농재업하고 비교했을 때 인원이 한 6대4 정도, 또는 7대3 정도, 6대4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우리 농재업은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손해평가 업무가 처음에는 손해평가사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 지역에서 농사를 많이 지신 그분들이 현지 평가인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또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농업 관련 유관기관 그 직원들, 그 농협이라든가 농촌지도소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계통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누군가는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보험을 넣었으니까 그걸 평가를 해줘야 그 보험에 따른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현지 평가인만 갖고 안 되니까 그분들한테 평가인이라는 그 자격을 줘서 그분들이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그 현지 평가인이나 그런 평가인들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상시적으로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그 취지하에 손해평가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농재업은 그때 활동하셨던 그 평가인들하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하고 이렇게 같이 뭉쳐가지고 그 만든 게 바로 농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손협하고 농재업하고 태생적인 차이는 좀 있죠. 그래서 그 장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그 농재업의 장단점을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 일을 해왔던 그 평가인들하고 같이 뭉쳐서 하다 보니 이분들이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장 경험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볼 거예요 아마. 시험은 합격했는데 문구로는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 이것이 뭔 말인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재업에서는 그 처음에 그 평가인 그 선배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가서 이건 이렇게 한 거다 저렇게 한 거다 이렇게 안내를 많이 해주고 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농재업이 아마 교육 부분에는 상당히 앞선다,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평가 업무에 임했을 때 상당히 그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그 태생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질의사항을 제가 이제 하나씩 하겠습니다. 질문 1에 가서 21년 7월 손해평가사 급작스런 증가에 따른 관리 감독기관 및 협회 대처 방안은 그랬습니다.
관리 감독 기관의 대처 방안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농식품부나 농구원이나 NH손보 여기에 구체 방안이 있냐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다만 1월 14일이었죠? 네, 1월 14일 날 저희가 저기 전남지에 그 임원들이 대표로 서울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협회 가서도 현안사항을 논의했고, 그 다음에 우리 김중태 대변인님 안내로 해서 국회 가서 서삼석 의원을 만나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7회 합격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평가일이란 게 갑작스럽게 2배로 늘지 않는다. 그런데 합격자는 2배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본다면은 전년도보다 수익이 2분의 1로 줄 수밖에 없는 지금 그 현상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저희가 참 생계 위협도 느끼고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 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농업재해보험법에 의한 손해평가산이 어업 분야, 그 양식수산물이라든가 그 어류, 폐류,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그 민물 양식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한번 좀 해주시라. 이렇게 이제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을 이제 만들어 와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거기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우리 서 의원께서 안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 농구먼에 이걸 이제 비상시켜서 그 질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많이 합격을 했다는데, 그래가지고 그 농구먼 그 관계자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저는 그 공인으로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농구먼에 대해서 그 어떻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수산물 분야를 좀 열어달라 하는 그 차원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야기가 그리 간 것 같다. 다만 그 농구먼 직원 말씀하신 것이 그 인수심사라든가 그 다음에 평가인들 감소 문제, 감축이라고 해야죠. 감축 문제. 그 다음에 1인 조사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일은 많고, 근데 우리가 지금 벼 수확할 때 같은 때도 보면 일시에 몰립니다. 특히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그 수확을 할 때는 그것이 날짜 조절이 되는데, 지금은 탈곡기로 해서 이렇게 수확을 해버리니까 동시에 그 수확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갑자기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짧으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에도 인원이 갑자기 부족해갖고 뭐 집에서 쉬고 계신 분도 좀 나와서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하고 2인 1조를 포기하고 1인 1조로 가고, 물론 1인 1조 한다고 해서 수당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평가사란 게 그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농민들이 우리가 평가를 안 해줘가지고 그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혜택을 못 본다. 이렇게 되면 민원도 많이 생길 뿐더러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1인 1조라도 해서 우리가 그 수학에 맞춰서 다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올해는 그렇게 합격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인 1조 부분은 아마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농구문에서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지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농구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분야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아까 말한 그 평가인들을, 지역 평가인들을 좀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그분들이 조사를 나갈 때
그 평가반이라고 하거든요. 평가반을 구성할 때 반드시 손해평가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하도록 한다라든가 1인 조사를 없애고 2인 조사 내지는 3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이제 담당 그 직원의 그 생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예산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는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 관리 감독 기관 등에서도 우리 못지않게 이 문제를 많이 알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그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다. 또 우리가 이제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그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도 준비하고 어떤 그 액션도 취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올해 당장은 좀 어렵지 않겠냐 싶어요. 왜? 그건 법적인 부분이 좀 해결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관리 감독기관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대략 그 정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 그 이상은 저도 거기 직원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 차원의 대처 방안은 있는지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지혜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협회 사무총장님도 농림수산부 그 출신이에요. 그래서 옛날 자기가 근무할 때 같이 근무했던 그 직원들이 현재 농구먼이라든가 또 농림수산부라든가 이런 데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가서 애로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해줄래? 라고 이야기했는데 단 이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인의 입장에서는 좀 그 우리만큼 이렇게 강하게 말은 못합니다. 왜? 조직 대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료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어떤 그 순차적인 이런 그 발전 그런 것을 태가지 하루아침에 그냥 이거 딱 뜯어 엎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그 농지업만 그 돼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한손협이랑 같이 이렇게 호흡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공동 그 어떤 주제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저기가 서로 협조를 할 생각이고 의견 일치를 이제 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두 번째 협회 가입 시 위임계약서 6조 5항 성과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확한 협회의 지침은 뭐냐? 즉 6조 5항 내용을 보면 신규 회원인 을은 회원들 간의 공정하고 선의적인 경쟁을 위해 협회에서 정한 성과 평가에 성실히 임해하며 그 결과를 이용한 업무 배정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많은 신규 가입자 등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 이 부분은 모든 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결되기 전에는 무슨 규칙, 무슨 규정 해가지고 가로 열고 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으로 제시를 했다가 그것이 이사회나 총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그 안이 떨어져 나가고 정식으로 규정, 규칙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일 때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기초안으로서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 그 협회 그 방법은 전년도에 21년도에 우리 전남지회가 220명 정도, 225명 정도 됐는데 이걸 3개 반으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1팀, 2팀, 3팀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나눴습니다. 1팀은 뭐 구례, 곡성, 광양 뭐 이쪽으로, 2팀은 뭐 저기 뭐 해남, 완도, 진도 뭐 요쪽으로 뭐 해가지고 이제 3개 팀 나눠가지고 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그 팀장들이 팀장이나 그 차장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그 조사건이 발생되면 제일 처음에 조사건이 발생되면 오늘 또 10건, 내일 또 10건, 모레도 10건 이렇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 건, 두 건 이렇게 하다가 많을 땐 10건, 20건, 뭐 40건 이렇게 발생되고 끝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끝날 때도 똑같은 건수가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제 끝날 때 되면 뭐 2건, 1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 물량이 발생될 때는 자 여기도 전부 다 사업 이제 지금 요 손해평가사가 되신 순간에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업을 하신 분들인데 수익과 지출의 그 타산이 맞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하루 품 버리고 가서 조사를 했는데 몇 건 이상 돼야 얼마 정도 돼서 내가 비용 빼고 이렇게 하루 수입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한 건, 두 건 요래버리면 사실은 오고 가고 기름 떼고 뭐 밥 사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수익이 안 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안 갈라게요, 서로.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이제 팀장님이나 차장들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물량 배분을 또 이제 회원들한테 자기 팀별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작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심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팀장이나 차장님들이 가가지고 그 민원을 최대한 해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지업에서 조사했던 그런 그 내용들의 민원 발생 사례가 굉장히 적었다. 그래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올해는 30명에서 50명을 한 반으로 만들어서 전국을 작년에 675명이었거든요. 21년 말 현재로 우리 농지업 회원이 675명이다 보니까 30명 내지 50명으로 해서 전국을 20개 내지 30개의 반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반별로 평가를 하겠다. 이야기는 모든 회원들이 능력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능력이 뛰어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조금 능력이 좀 떨어지신 분도 있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 있고 젊으신 분 있고 행동이 빠르신 분 있고 늦으신 분 있고 다 틀려요. 그런데 그것을 반장님들이 심해서 조금 행동이 느리신 분은 또 빠르신 분하고 이렇게 짝을 맞춰주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도 만들어드리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서 민원도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라. 즉 네가 반에서 이렇게 뭐냐면 검증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는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검증에서 문제가 되면 네가 반에서 책임져라. 그럼 그 반장님은 자기 반에서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래서 올해 그렇게 한 20, 30개 반으로 만들어서 하자는 게 지금 협회 아닌데 이 성과평가 부분이 이거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방법이 없어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오늘 15건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15건이 다 잘한 것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못 온 놈이 될 수도 있고 재수 좋으면 자기가 그냥 어쩌려고 꼼꼼히 했는데 이게 또 거기에 돼가지고 호평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지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은 아직 평가 기준표가 작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농작물 손해평가 배정 규칙이 이번에 이제 협회에서도 정리가 되고 이번에 이제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올 6월달 넘어가야 이 평가에 대한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된다.
다만 우리는 어쨌든 공정한 평가가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 방법서에 나온 대로 공정하게 평가해서 농민들한테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드리는 것이 우리의 그 가장 큰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질문 3번에 협회 가입 시 위임계약서 8조 2항의 수익금액의 10 내지 20%에 대한 명확한 협회 지침은 뭐냐? 즉 전체 수익금액의 10 내지 20%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10 내지 20% 금액은 과당 금액이 아니냐? 10% 이하로 공제 금액을 조정할 여지는 없냐? 과다하죠. 저희도 반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 명시적으로만 이렇게 해놨지 작년에 같은 경우 6.2%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만들은 말하자면 최대치 개념을 보시면 돼요. 이 금액을 10%나 20%를 무조건 뛰겠다는 이야기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제율을 어떻게 하냐? 지회장들이 회의를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 또 그걸 가지고 협회 이사에서 또 최종적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 돼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 비용성 그 금액 있죠. 식대라든가 숙박비라든가 뭐 교통비라든가 이런 그 실질적인 그 비용 성분을 빼고 평가에서 나온 실제 수익만 갖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보면 한 6.2%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또 올해도 또 우리 그 지회장들이나 이사님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적합한 율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질문 4. 21년 7회 손해평가사 급작스런 증가에 따른 기존 평가사들의 업무 배분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구사항은 (21년도에) 예상치 못하게 7회 합격자가 과다 발생함으로써 합격자 발표 이후 협회 가입 전까지 부정확한 정보, 낭설들이 난무하였음. 기존 평가사 1회부터 6회의 기존 평가사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전남지회 내에서도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회자되고 있음. 요것이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왜? 기존에 회원들 입장에서는 자 올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벌었는데 7회가 배로 늘어가지고 현재 인원보다 1회부터 6회까지 인원보다 더 많이 합격했다거니 수도 어마어마한 2233명 그랬다거니 내 소득이 절반으로 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수를 적게 받으면 어차피 물량이 100이 온다고 했을 때 100명이 나눠 먹으면 한 앞에 일식을 할 수 있는데 200명이 되면 0.5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니 수를 좀 뭐 2배까지는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한 그 절반의 절반이나 이렇게 오면 어쩌냐. 그런데 그 말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그 기본적인 전남지의 기본적인 저기는 작년에 6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그렇고 해마다 숫자가 늘어납니다. 회원들 그 합격자 수가 그러다 보니 이것은 뭐 방법이 없어요. 대세가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 사단법인으로서 뭐 누구를 받고 안 받고 제약을 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이거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 희망하신 분은 그렇게 해서 희망하신 분은 받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일을 늘려가려고 해야지 사람을 줄여서 안 받겠다. 이것은
아주 그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NH 손보나 이런 데서 그 물량 배정을 할 때 상시 평가 인력 기준으로 그 어느 정도 기본을 잡습니다. 상시 평가 인력. 주말반은 해당이 안 돼요. 사실 거기에. 그래서 상시 평가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지면 많은 데에다 더 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일부 회원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 말을 하신 분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다 안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조직이 위축된다. 그래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 문안이 이렇게 됐고 서울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니 올해 연초에 1월 3일 날인가 4일 날인가 그때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만은 어떤 제약상 없이 다 받는다. 이렇게 그 문서도 보내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1회부터 6회하고 7회하고 어떤 구분을 지어서 물량 배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입회하시는 순간에 정의원이 돼가지고 활동하시는 순간에 나는 7회다 생각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왜? 우리는 전부 다 원팀입니다. 원팀. 하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도 아신 분이 1회부터 6회 사이에 있잖아요. 하다 보면 고리 섞여서 일하면 돼요. 이러는데 똑같은 방법 써갖고 공부하고 똑같은 자격증을 땄는데 뭐 1회부터 6회당에서 특출나게 잘하고 7회락에서 못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섞여서 이러면 돼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차별둬서 물량 배정은 안 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농재업 2022년 업무 배정 원칙과 방침은 농재업은 지회별로 50인 이하 규모의 팀을 편성하여 팀별로 균등하게 업무 배정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팀별로 조사 업무량을 차등 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등 팀장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회자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협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사라는 데가 있고 손에 한손협이라는 데가 있고 우리 농재업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농재업이 간단하게 그 평을 한다면 손사 법인을 1군이라고 본다면 우리 농재업은 한 1.5군 정도 된다. 이렇게 외부에서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평가 그 기법에서 스킬에서 좀 아직도 저기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평을 받는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봅니다. 안 맡겨줘서 우리가 못했던 거지. 우리가 뭐 못해서 못하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소은사에서 과거에 독점했던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뺏어오고 있습니다. 뺏어온다면 이상하지만 이제 우리한테도 평가 기회를 이렇게 부여받고 있어요. 그것이 경력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팀장, 뭐 차장 이런 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녹차 조사를 한다. 그럼 그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녹차 조사해서 멋있게 끝내주니까 NH 손보에서도 이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녹차에 대해서도 잘하구나. 그럼 녹차도 당신도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품목이 하나씩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방금 이 팀하고 관련해서는 그래서 협회에서 뭐냐 아까 1.5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좀 저기 한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우리는 다른 기관하고 달리 우리는 이렇게 평가반을 따로 만들어서 평가반끼리 경쟁을 시키겠다. 경쟁을 시켜서 잘한 반에는 조금 물량을 더 주고 못한 반에는 페널티를 좀 주고 이런 방법도 하고 있다라고 NH 손보에 이제 그렇게 우리 그 방침을 이렇게 제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NH 손보에서도 그래 예전처럼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할 때는 몰라도 이제는 숫자가 많이 늘었으니 회원 간에도 서로 그 경쟁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높이는 쪽으로 해야 된 것이 맞겠다. 네 그 말이 맞다. 이런 반응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러려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정확한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도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이거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그 흐름이 앞으로는 얼렁뚱땅 그렇게 시간만 때우고 이런 식의 평가가 아니라 진짜 평가다운 평가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평가만 엇방대로 제대로 해내면 아무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협회 가입 신청과 지회 가입 신청을 이원하여 2번 하는데 그 특별한 이유는 협회 가입 시 연회비 5만 원과 입회비 5만 원과 연회비를 납입하고 가입 신청서도 냈는데 전남지회도 가입 신청서와 연회비 5만 원을 납입하고 일 수익금액의 0.9%를 지회 발전기금으로 공제되는 이원화되어 아직도 지회 가입 신청과 연회비 납입 방법을 모르고 있는 신규 회원도 있다. 지회 가입 신청 방법은 타 지회도 동일하게 실시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다른 지회도 협회에 가입하고 지회에 별도 가입하는 그런 절차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협회 연회비 15만 원을 납입하면 소속 지회로 연회비 5만 원을 분배하는 방법의 행정 업무 처리는 안 되는지 그랬는데 저희도 이걸 주장을 했었어요. 협회에서 15만 원이든 20만 원 받아가지고 지회에다 돈 내려주면 되지.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이유가 협회는 사단법인으로서 일부 국고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이런 대상이 돼요. 지회는 뭐냐면은 협회에 소속된 지회이긴 하지만은 회계상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협회 통장으로 한번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그것을 나눠서 지회에 준다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협회도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10명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전국을 다 커봐야 돼. 그래서 지회에서 하는 것, 지회에서 좀 해달라. 협회에서 그것까지 이렇게 하는 건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또 이제 한 번에 수납해서 좀 나눠주라 하고 저희가 계속 요청은 해볼랍니다. 근데 과거 사례에 그렇게 좀 협회에서 그것까지 여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회의 연회비와 발전기금의 용도는 상이하냐. 자, 협회 나름대로 사무소 운영하고 거기는 이제 실제 봉급받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봉급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이라든가 또 우리를 위한 서포트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거기 나름대로 예산이 필요하고 뭐 통계 업무를 위임받아서 아까 이제 국정감사를 받는다는 게 이제 통계 업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통계 업무를 대행해서 거기서 일부 자금을 지원받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회는 우리가 그래도 명색에 전남 지회인데 사무실 없이 개인 집에다가 전화통 걸어놓고 이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 지회 사무소가 나주시 삼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소도 운영해야 되고 또 지회 나름대로 어떤 하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보면은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걷는데 그 방법이 연회비와 발전기금입니다. 한 가지로 걷어버리면 좋지만 발전기금은 우리 지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냅니다. 1회부터 6회까지도 똑같이 5만 원 냅니다. 이번에 우리 신입 7회 우리 평가사님들도 똑같이 5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그 공평하게 그렇게 그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자님? 네. 저기 중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 개헌 발생이 나고 그러면 조끼 일제 제작에서 드릴 거고요, 모자 드리고요, 명함 또 만들어서 전부 드리거든요. 중앙에 해주는요 그런 용도로도 쓰이고 또 상해 보험을 가입을 해요. 중앙에서 개인적으로 전부 그런 보험료로도 쓰이고 물론 이제 인거리가 이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수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염려는 있으시겠지만 중앙에서도 그런 쓰임새가 많아요. 중앙의 입장이나 저희 입장이나 발전 기금은 똑같아요. 수가 많으나 적으나 관리 대상만 늘어났을 뿐이지. 그런데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예산은 더 들어갈 겁니다. 중앙회에서는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들 조끼 상당히 메이커 있는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렇게 특별수 제작된 조끼와 모자와 해드리는 게 개인별로 해드리는 게 또 명함 제작해서 드릴 거고요. 개인별로 상해 보험을 드릴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 예산을 기축 예산을 짜려고 제가 2022년도 예산을 한번 대략 결정된 건 아니고 짜봤습니다만은 준비하고 주로 저희가 올해는 2022년도에는 교육에 좀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동영상 제작비라든지 그게 아주 실비로 지급하고 저희는 또 그 동영상 제작비 또 저희는 또 친목회가 있어가지고 그 애사 경사 때 경사는 지급을 안 하고 또 애사 때는 또 화환도 가고요 또 개별적으로 애경사비도 조금씩 어떤 지출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사무실 임대료가 있겠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신규 저희가 지금 현재 225명인데 앞으로 200명이 더 들어와서 400명이라 싶으면 5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22죠? 2천만 원? 2천만 원 이거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부담이 되실 건데 저희들 아껴 쓰려고 해도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 동영상 제작을 할 거고요. 친목 TV도 예산을 잡아놓고 이따 보면 또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간단한 산행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 뭐 도시락 값이라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팀별로 회식도 좀 하시라고 지원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일들은 거의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정색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때는 입회비도 별도로 냈고 연회비도 냈고 그랬더라고요. 저희 발전기금은 초기에는 3%를 띄었어요. 지에서 3%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PB 프로젝트 마련했고 그동안에 뭐 컴퓨터라든가 저희 사무실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비품들이 마련했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좀 부담은 물론 연회비가 하나도 없는 협회가 있어요. 타협회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을 발전기금을 뭐 프로로 뛴 게 아니라 일당으로 떼는 약간 다른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그게 최소한 비용으로 많이 고민을 해서 올해는 5만 원씩으로 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냅니다. 기존에 지금 종회원들 연대 1회부터 계속 우리 그 전남지에 소속해 있던 분들도 5만 원씩 똑같이 뗍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 대비에 비해서 좀 결국은 우리 회원들에게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우리 사무국장님이 조목조목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지금 전남지 예산 1억 한 3천 정도 될 겁니다. 예. 1억 3천 정도가 들어야 올해 1년 전남지가 굴러가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400명이 잡으면 400명이다 500명 잡으면 얼마 정도일까요? 26만 원인가요? 1인당 500명으로 오면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낼 수 없으니 연회비로 일부 내고 그 다음에
발전기금으로 해서 일부 걷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회비는 누구나 똑같이 5만 원이지만 발전기금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은 수입을 많이 냈기 때문에 프로테지로 해서 더 내시는 거고, 일을 적게 하신 분은 그 발전기금 부분은 또 적게 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작년 연말에 저희 그 주의 자산이 5,600? 5,600 정도 됩니다. 그럼 225명이 모아놓은 돈이 5,600이에요. 그러면 1인당 간단히 생각해도 20만 원이 넘죠. 20만 원이 넘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모임을 봐도 회비가 있으면 회비의 n분의 1은 자기가 납부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20만 원 이상 내고 들어오셔야 돼. 그런데 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기존 회원하고 똑같이 5만 원씩만 받는다. 기존이 안 낸다는 게 아니에요. 없이 들어온 거예요. 가입비가 없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고, 거기에 그 사용되는 금액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의원이 되셔가지고 협회 그 수지 예산서를 보면 아, 돈이 어디로 쓰이는가 이렇게 알 겁니다. 지금 제가 질문 7번하고 관련해 가지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은 뭐냐 해서 제가 일단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할 건데, 이런 동영상 제작을 한다는데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왜? 이거 하신 분들한테 공짜로 해주라고는 못해요. 품 팔고 며칠씩 이렇게 고생해갖고 해주시는데, 그래서 전남지에는 그 여러분들 돈 회비 내고 발전기금 낸 것을 10원도 허투루 안 쓸 겁니다. 나중에 그건 여러분들이 감사서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될 거고, 저희는 안 쓰고 안 벌자가 아니라 교육 예산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투자해서 많이 쓰고, 그래서 우리가 평가 업무를 원만히 해서 많이 해서 그걸로 해서 우리 회원들이 많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 동영상 잠깐 보시고 지금 이번에 지금 1월 달에 월동배추 그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팀에서 나가가지고 조사하러 가신 분 따로 있고, 교육팀에서 나가서 월동배추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봐보시게요. 월동배추가 저희가 작년에 2021년도에 저희가 정식을 해놓았습니다. 안착권 기간이 저희가 최고 3월 3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은 시간도 없고, 또 이게 아마 그때 7회 밴드에도 한번 올라갔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든 이유는 저희도 우리 7회 분들이 합격을 많이 해가지고 숫자가 많다 보니 교육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적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 이론을 현장으로 이렇게 딱 매치시키려면 사실은 현장 가서 직접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다 해볼 수가 없으니 이렇게 동영상으로라도 해서 간접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비용 들여서 제작하고 있고, 지금 약 조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한 20품목 정도, 20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올해 일단은 최소 12개 정도는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일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적과후 척가수라든가 벼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그 12가지 품목을 해서 웬만한 조사는 이 동영상을 사전에 한 2번, 3번 보고 가고, 또 아까 10팀 정도 만든다 했죠. 10팀을 만들면 우리가 7회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약 400에서 500명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전남지회가. 그러면 400에서 500명 정도 되면은 10팀 오면은 한 40명에서 50명 되겠죠. 팀이 40에서 50명 되면 거기에 기존 회원들과 우리 7회분들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한 팀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20팀을 만드는데 기존 회원과 우리 7회 신규분들을 한 팀으로 해서 기존 회원들하고 나가서 이렇게 그 업무도 배우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당초에 이 반 구성 이 부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또 그때는 통상적으로 아까 6대4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지업으로 오는 숫자가 항상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를 한 250명 정도 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그렇다고 보면 기존 회원들하고 짝을 지어준다고 해도 거의 한 50명 정도는 같은 그 7회들끼리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물론 현장에 가서 선배들이 이건 이렇게 한 것이라고 교육시켜서 이제 내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기 전에 동영상으로 좀 많이 보고 2번, 3번 보고 또 현장 가서 보고 이러면 적응이 훨씬 빠르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은 방금 이런 동영상 교육, 그다음에 그 선배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일 나가기 전에 그 집합 교육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교육팀에서 하도 코로나 등살에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되기는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쯤에서 그 교육팀 팀장님하고 차장들이 서로 만나서 상의해가지고 7회분들을 전부 다 한 번에 이렇게 모셔갖고는 못 오지만은 수를 나눠서, 입회하신 분들 수를 나눠서 이렇게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해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코로나가 얼마나 이제 극성을 부리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질문 8. 22년 전남지회 운영 결과 즉 손해평가의 업무 배정 공개 여부인데, 지회장님께서 5대 지회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회원들과 함께 조직 문화를 혁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손협은 1년 지회 운영 결과를 결산하여 공개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농지협은 지금 22년도 1월 1일부터 업무 배정을 해가지고 일 나간 것을 지금 하루도 안 빼고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몇 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월동배추인데 월동배추를 며칠 날 몇 건 조사로 나갔습니다 라고 지금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정국장님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배정국장님하고 우리 배정차장님한테 박수 한번 내주십시오. 저희가 이 박수를 해달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 배정도 우리 배정팀 이제 국장님하고 차장님이 할 건데 최대한 하여간 공정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 질문 내용 말고 오늘 그 사무총장님이 원래 오시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대요. 사정상 못 오셨다 했잖아요. 네. 못 오셨다고 했는데 경기도 쪽에 그 7회 합격자들하고 우리 사무총장님이 또 간담회를 하시면서 대답했던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지업 협회 강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의가 들어와서 농구먼이나 NH손해보험 같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 평판이 좋은 편이다. 손해사정법인하고 비교해서 1.5군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서 그런 좋은 평판을 기반으로 해서 21년도에 버섯, 인삼, 시설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서 우리 농지업에서는 손해평가에 참여를 했었다. 이게 우리 장점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평가팀 중심의 손해평가 조직이 이제 앞으로 될 건데, 그러다 보면 평가 능력이 우수한 평가사는 좀 더 업무 배정이 될 수 있다. 즉 한손협은
무조건 n분의 1이죠. n분의 1인데 우리는 그런 식의 n분의 1은 아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업무 영역 확장을 위해 그간 양협회 등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는 등 노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7회 합격자 발표 이후 협회 업무 영역 확장 등에 대하여 농고문이나 NH손보에 건의가 있었는지요? 있다면 금년에 반영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했는데 답변은 업무 영역 확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당분간 여의치 않을 것 같다. 첫째, 인수 업무는 5년 전부터 나오는 이야기이고 NH손보의 입장에서 별도 예산이 필요한데 전면 실시는 예산 등으로 불가능하고 인수 검증은 NH손보의 의지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형은 그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이미 편성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제기하고 있고, 평가 품목 확대는 현재도 양식, 수산물, 버섯, 인삼, 시설 제한 나머지 품목은 농지협에서 현재 모두 실시하고 있다. 또 연초에 연간 업무 계약이 NH손보와 우리 그 농지협 간에 계약이 체결되는데 그 체결이 된 이후에 품목별로 업무 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락해서 주는 게 아니고 NH손보의 재량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 가입한 후 지회 배정이 주민등록 주소 기준이냐 아니면 본인 희망으로 가능하냐 했는데 이거는 주민등록 주소 기준으로 소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21년도 11월 26일 실시된 제3회 지회장 회의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7회는 밭대 준회원 자격으로 수습 기간을 둔다고 라고 협의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리고 현재도 동일한 입장이냐, 이게 이제 그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있다. 당초 의미는 농지협의 경우 통상 2월에 정기총회가 있고 정관과 회원 규칙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자마자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는데 협회에 관련된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하자마자 정기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정기총회 이전에는 준회원으로 가입 유지를 하되 정기총회 이후에 정회원으로 승인을 하고 농구먼 교육 이후에 NH손보에서 코드가 나와야 된다. 코드가 나와야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코드가 나오는 5월 말까지는 수습 개념으로 실제 평가를 참관한다는 말이 일부 와전되어 전달된 것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도 그랬습니다. 저희도 통상적으로 3월부터 4월경에 농구먼 교육을 받고 이 코드가 보통 5월 달에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코드 안 나오면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간 동안 평가를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달리 표현하면 수습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말들이 일부 아까 일부 회원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일부 지회장이 또 거기에 지지하는 발언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아까 말이죠. 논의한 것과 안과 그다음에 확정된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말이 잘못 퍼져서 농지협은 이렇게 이상한 수습 기간을 둔다더라. 그다음에 준회원을 한다더라. 이런 말로 퍼졌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 답변을 하셨고요. 자, 그다음에 직장인의 경우 휴일을 통해서 손해평가 업무에 참여하고 싶은데 올해 많은 합격자 배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주말반 등으로 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혹시 회비만 내고 평가 업무는 못하게 될까 봐 고민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21년까지는 일부 실시했으나 22년부터는 인원수 증가에 따라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그 답변이 됐습니다. 왜? 상시 인력의 조사 우선권이 있고 NH 손보에서 물량 배정을 할 때 상시 인력 기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전남지에서는 가능하면 기회를 드리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좋았고 앞으로도 이제 이 부분도 아직 그러지 않겠냐고 지금 저 판단된다는 이야기지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21년 기준으로 협회 업무 배정 건수와 NH손해보험 전체에서 점유비가 얼마인지 궁금하다. 그랬을 때 그 농지업의 경우 21년 전체 손해평가 물량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그렇게 그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19% 정도 점유했었는데 21년도에는 30% 정도 점유했으니까 농지업의 그 물량이 많이 늘었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농지업이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평가에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어졌고, 평가가 그러다 보니 또 관련 기관에서 농지업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늘고, 아까 말한 그 몇 가지 품목 외에는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많은 그 장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주시면 되고, 대략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 협회 팀장급 이상 16분, 그 다음에 우리 차장님들 해가지고 한 18명 정도, 이분들이 봉급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나온 것도 그 봉급받고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들어오시면 나는 칠에다 생각 버리셔요. 같은 우리 농지업 전남 지원이다. 그래서 같이 뭐 할 일 있으면 뭐 물건 하나를 들고 갈 일 있으면 같이 먼저 앞장서서 같이 들어주시고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좋은 조직을 만들어가야지. 그 어떤 이러신 분들이 뭐 서비스 하는 그 개념이고 봉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고통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같이 해주시고, 하시라도 그 지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후에도 궁금하시면 저나 사무국장님, 또 배정에 관한 것은 우리 배정국장님 이렇게 연락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 자, 준비된 그 간담회 자료라든가 그 질의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와 별개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장기간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체리 동지님들 궁금증 많이 해소되셨습니까? 해소되셨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장님께 또 그 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단지 제가 이제 농지역에 하나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까 가축 부분을 따로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가축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소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평가 업무량의 저희 뭐 양돈, 양계 그 범위가 아주 큰데 그 범위를 굳이 아까 그 지휘관님께서 수산물 쪽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데 양돈, 양계 쪽에 그 시설 말고 그 실질적인 그 돼지나 닭을 저희 평가사가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역량과 준비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당장에 이제 올해 7회가 이제 일을 들어감에 있어서
지금 저번 한국협에서는 철암을 할 때 적가후 척가수 조사와 저 10월달 무렵에 그 벼조사만 저희 치료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농지협도 그러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외의 품목들, 그러니까 뭐 마늘, 양파, 뭐 그 외의 가작물들 모든 품목들이 발생했을 때 취재도 저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조사 그 현장 상황을 아까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만 교육이 아니라 직접적인 현장에 나가서 저희도 조사 상황을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가축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 우리 농지업의 가축반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위장 사고를 굉장히 많이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담당 부서에서 NH손보의 가축 담당 부서에서 참 농지업처럼 이렇게만 해주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을 들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양돈, 양계 이것도 좀 늘려달라 하고 지금 줄기차게 협회에서 건의하고 있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시적인 성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가축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까 그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까지 또 시설 그 하우스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또 농기계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양한 쪽으로 우리가 요구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코드가 여러분이 나오게 되시면 그때부터는 일반 기존 회원과 거의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소수 물량이 있어요. 소수 물량이라든가 소수 품목은 모든 회원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양이 적으니까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외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답변 되셨어요? 네. 예.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지고 올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회 박주신입니다. 아까 우리 지회장님께서 설명한 과정에서 경기도 쪽 간담회 협회니 밤에 예. 경기도 사무국 간담회 이런 데에 나왔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평가 능력이 좋은 평가사는 평가 이익에 대해서 또 배정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사실 저희 치료 입장에서는 현재 저희는 이제 평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이거든요. 아직 걸음마도 못 뛴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런 능력을 요구되는 경우는 결국은 학계가 된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또 아까 우리도 그 지혜 사업장에 방금 설명한 대로 또 어쩌다 보면 또 치료끼리 또 조가 또 짜가지고 또 평가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평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치료 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서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평가라는 저희 우리 평가에 대한 평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을 한번 질문드립니다. 네. 그 7회 합격자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각 반을 구성하고 전남 같으면 한 10개 반을 구성할 거고 그 반이 한 반에 한 40명에서 50명 될 건데 그 40명 되는 그 반원을 기존 회원과 우리 7회 합격자하고 같이 묶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좀 이제 7회 합격자니까 나는 좀 일이 설 수 있지만 같이 하신 분은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업방에 나온 대로만 하시면 하등에 문제가 없고, 그 아까 그 평가 물량을 더 주고 덜 주고는 건 일을 잘한 사람한테 더 준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일을 못한 사람한테 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을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방법서에 나온 대로 하지 않으신 분, 또 그 뭐랄까 실제 그 평가에 따른 그 피해율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확하지 않게 하신 분, 쉬워 말해서 우리 그 방법서에 나온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오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제가 이제 뭐 세세한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평가사로서 조금 안 해야 될 행동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가려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페널티를 준다는 의미지, 또 그 사람들을 적게 주면 그 물량이 어쨌든 전체한테는 나눠져서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편차는 안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검증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발이 돼가지고 확연하게 딱 되지 않고는 어떤 그 페널티 주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있죠. 농민들한테 뭐 금품을 수수한다든가, 또는 자기 아는 뭐 이런 적이다 해서 피해율을 높여준다든가, 아니면 좀 뭐해서 피해율을 낮춰버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사로서의 자기 그 본분에 맞는 일만 한다면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선거해 주시죠. 한 번. 없으시면 예. 예. 감사합니다. 7회 합격생 강주환입니다. 제가 한소녀 차단에도 참석을 해보고 네. 농지역 지금 간담회도 참석을 해본 결과, 또 여러 선계 기수님들이 한소님도 계시고 농지역에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취합을 해본 결과, 많은 여기 계신 분들, 결정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결정을 아직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농지역은 그만큼 역사가 되어 있고 해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우월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뭐 성백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농지역을 들어가든 한손으로 들어가든 다 거기서 겁니다. 일단 들어가서 어느 만큼 역량을 발휘를 하는가에 따라서 내 자신이 일단 뭐 달라집니다. 그렇게들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데, 저희 이제 좀 신입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딱 일어나돼 있다고 하면 뭐 걱정할 것도 없이 바로 가입을 할 건데,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나을 것인가, 어떤 게 더 나의 어떤 좀 이렇게 뭐 비전을 더 펼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때문에 이런 간담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그런 시스템의 그런 장점 말고 농지역만의 다른 한소리라든지 다른 기타 뭐 어떤 뭐 손사 법인을 제외하고요, 다른 협회보다 더 이것만큼은 우리가 더 낫다는 그런 장점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 어려운 걸 질문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조직과 타 조직을 비교해서 이야기해달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농지업의 제장이기 때문에 우리 농지업이 뛰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제가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른 조직은 그 미흡하다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그 조직을 어떻게 보면 비하시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지업의
그 태생 자체가 이렇게 평가인 선배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그때부터 이 평가 업무에 대해서 좀 심도가 있다. 그것이 또 교육하고 플러스돼서 우리 자기 자신의 그 발전을 개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이건 아까 교육적인 부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협회장님이나 사무총장님이 과거에 농림수산부 내지는 농업진흥청 이쪽 근무를 하셨던 분이라서 인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쨌든 어떤 조직과 조직의 대화는 뭐 힘으로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조직이다. 그러니 우리한테 이런 일들 더 다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강점이다. 그리고 또 현재 이제 이번에 7회분들이 입회하게 되면 전체적인 숫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우리 농지업의 인재풀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 소원사 법인 같은 데서 자기들이 어떤 조사 물량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하는데 인원이 자기들 직원들만 갖고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손협이나 농지협에다가 인원을 몇 명을 이렇게 좀 투입해달라 하고 SOS를 보내는데, 여기서 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우리 농지협이 30% 정도의 몫을 가졌다고 하는데, 한손협치는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보다는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런 물량들이라든가 이렇게 소원사 법인에서 우리한테 의뢰한 조사도 우리가 소원사 법인 못지않게 충실히 이렇게 손해평가를 이행을 했고, 거기에서 어떤 불만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생기고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속된다. 그래서 저희 농지협이 아무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평가 물량 확보에서도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다.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네요. 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월동배추 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왔으면 더 좋겠는데 이미 보신 분들도 많고 또 이게 다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그런 동영상, 그 다음에 집합교육 또는 자기가 1월부터 코드 나오시기 전까지도 저희가 어떤 조사, 예를 들어서 이제 3월, 4월 되면 양파, 마늘 이런 조사가 있을 건데, 그때 교육팀에 나는 이번에 양파 조사를 코드가 안 나와서 내가 조사는 못 오지만 나 가서 입회 좀 해보고 싶소, 구경해보고 싶소, 배우고 싶소, 이렇게 교육팀에 요청을 해 놓으시면 한 번에 한 군데 몇십 명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조사 나갈 때 몇 명씩 이렇게 나눠서 현장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청해 주시고요. 하여간 얼마나 여러분들 궁금한 점에 답변이 됐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 농지업에 가졌던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상당히 해소됐으리라고 보고,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의 코드가 나온 이후에는 다른 1회부터 6회까지 기존 내용과 7회 혼 이 구분 없습니다. 공평하게 이렇게 단 조는 이제 그렇게 짜지겠죠. 조는 이제 기존 내용하고 짜지겠지만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선배 기수한테 그래도 이론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생생해요. 인재 시험 봐서. 그런데 그분들은 이론도 이제 있지만 실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거를 하나라도 뺏어서
얻어서 내 것을 만드는 게 나한테 이깁니다. 우리 농협으로 오시든 한손협으로 가시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전부 다 독립된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내 사업이에요. 내 사업에 잘 되려면 어째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곧 피곤하신데 이걸로 제가 가르마고 여러분들 건강을 빌면서 이 자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